네,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꿀잠 이야기를 꿀잠 이야기의 주제를 가져온 신원철입니다.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8시에 진행되는 꿀잠 이야기가 벌써 20번째 방송이 진행됩니다. 예, 20번이라는 거는 20개월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제가 비욘드 출연한 지는 한 4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요 꿀잠 이야기란 주제로 진행된 건 20번째 방송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날씨가 무더워졌습니다. 한여름에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피서도 갈 것도 생각하고 여행도 떠날 것도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점차 더워지고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요. 그리고 여름이 찾아오는 시기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벌써 2026년에도 벌써 6월 달에도 한참 더울 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좀 올 때는 조금 선선해졌다가 또 한참 더울 때는 낮에도 덥고 저녁에도 덥습니다. 이제 6월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7월 달, 8월 달 정말 더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는 잠을 잘 설치게 되고 못 자게 됩니다. 이런 한여름밤에 더운 날씨 때문에 잠을 못 잘 때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은 뭐죠? 에어컨, 선풍기 같은 냉방 장치를 사용해서 우리의 잠자리를 좀 시원하게 만들고 잡니다. 에어컨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경험해 보셨겠죠? 에어컨을 사용해서 처음에 시원하지만 계속 틀어놓고 나면 새벽에 추워서 깨기도 하고 또 에어컨을 계속 시원해서 좋았는데 자고 났더니 찌뿌둥하고 잠을 못 자는 경험도 있습니다. 에어컨을 안 틀고 그냥 자자니 너무 덥고 땀에 흠뻑 젖어서 새벽에 깨거나 중간에 깨기도 하고 누웠다가 금방 깨는 일도 반복되고요. 선풍기를 또 틀어놓으면 어떨까요? 제가 어릴 때는 선풍기 켜놓고 밤새도록 틀어놓고 자면 입 돌아간다고 어른들이 되게 선풍기는 밤에 끄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기억도 나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생활의 한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습하고 더운 대한민국의 여름날에는 선풍기만 갖고 지내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로 선풍기만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나라가 성장하면서 집안마다 그리고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얼마로 설치할 거에 대한 논란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낮게 미국 수면학회에서 권장하는 최적의 수면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니까 낮게 설정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난 추워서 못 자겠다. 너무 높게 했더니 또 그것 때문에도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여름을 맞이해서 통잠을 위한 에어컨 설정 온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야에도 깊이 자는 방법, 우리의 체온이 왜 밤에 문제가 되고 열대야의 영향을 받아서 못 자는지 그리고 이러한 체온을 잘 조절하기 위한 에어컨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름밤에 왜 잠을 설치게 될까요? 우리 몸은 밖에가 뜨거우면 우리 몸도 달궈집니다. 물론 사람은 항온 동물이라고 그래서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밖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내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몸에서 열을 냅니다. 그게 그 몸을 떠는 거죠. 오돌오돌 떠는 거가 열을 내는 겁니다. 몸을 움츠리게 되고요. 땀샘도 수축하고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요. 밖의 온도가 너무 더우면 그 온도에서 우리 체온이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땀을 내고요. 또 혈관이 확장되고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체온을 좀 낮추게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작동들이 되더라도 바깥의 온도에 따라서 내 체온이 떨어지기도 하고 높아지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밤의 온도가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열대의 정의는 일본의 기상청에서 정의한 겁니다. 일본 전 세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열대야라는 용어가 따로 있지는 않고 요즘에는 이제 일본에서 쓰고 한국에서 쓰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열대야에 대한 개념들에 대한 전파는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까지 열대야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얘기했던 열대야는 밤새도록 즉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대기의 온도가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의 밤을 열대야 더운 여름의 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5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5도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체온이 잘 조절되지 않고요. 도리어 바깥의 온도가 25도가 넘게 되면 우리의 체온이 상승합니다. 이것은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도 대낮의 온도가 25도에 30도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몸에 있는 체온을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죠? 열사병, 일사병이 생기게 됩니다. 체온이 밖의 온도가 25도 이하이면 우리의 체온은 36도 5분으로 잘 조절을 해요. 땀을 내든지 몸을 떨든지 간에. 그런데 25도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땀을 내도 그리고 혈관을 확장하더라도 우리의 체온이 낮아지지 않고 도리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5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낮에도 25도, 30도가 넘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1시간 일하다가 잠깐 쉬라고 하는 그 근로 지침서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체온이 상승한다. 우리가 36도 오버의 체온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우리는 잠들기가 어렵고요. 중간에 자주 깨고요. 자도 개운치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에는 뇌하수체에는 체온 조절 중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의 온도를 감지해서 체온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깥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 이 체온 조절 중추 장치가 작동해서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게 돼요.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심장도 빠르게 뛰고요. 또 땀도 나고요.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몸을 흥분시키는 신경계를 상승시켜서 활성화시켜서 심장도 두근거리고 땀도 많이 나게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멜라토닌도 분비가 안 돼요. 우리 몸을 흥분시키는 코티졸이 분비되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니 뇌가 흥분된 상태로 연결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잠들기 어렵고요. 중간에 자주 깨고요.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자도 개운치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체온을 조금 더 보면요. 이게 사람의 체온의 커브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36도 오브로 이렇게 평탄하지 않고요. 이렇게 S 형태로 커브가 24시간 단위로 반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한 7시나 8시에 깬다고 봤을 때 그로부터 2-3시간 전인 새벽 4시나 6시 사이가 하루 중에 체온이 가장 낮습니다. 36도 한 5부 정도 되는 거죠. 36도 한 4부, 3부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체온이 하루에 아침에 눈을 뜨면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운동을 안 하더라도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이 체온 커브는 쭉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저녁 6시나 8시 되면 이제 정점을 찍고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체온의 커브를 보면 새벽에 내 체온이 제일 낮고 저녁 시간에 체온이 높아져요. 땀을 내게 되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체온은 잠들기 2-3시간 전에 떨어져요. 기상하기 2-3시간 전에 올라가고요. 예, 이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체온이 떨어질 때 이 체온이 6시에서 8시 사이에 떨어질 때 동시에 멜라토닌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녁에 늦게 운동을 하거나 열대야 때문에 바깥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엔 25도가 넘어가면 체온 조절을 잘 못하고 낮추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평탄하게 가겠죠? 또는 운동을 하면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지 않게 되니 멜라토닌 없이 자게 되고 몸이 흥분된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니까 잠들기 어렵고 중간에 깨고 깊은 잠을 못 자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뇌하수체에서 체온 조절 장치가
이제 체온을 떨어뜨리게라고 명령을 내리는 방법, 또는 밤이 되면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 생체 시계가 낮에는 확 올라갔다가 정오를 지나서 쭉 떨어지면서 내가 잘 시간이 되면 뚝 떨어지고 그때 맞춰서 체온이 떨어지고 멜라토닌이 나오는 요 스케줄이 있어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린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 요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열을 내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심장 그리고 깊은 속에 있는 심부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인데 땀을 흘리는 거죠. 이게 보통 낮에도 우리가 몸이 달궈지면 땀을 비 오듯이 납니다. 그 말고도 팔, 다리, 손, 발에 있는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속에 뜨거운 피가 있어요. 이게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손발로 가게 되는데 혈관이 손발에 확장이 되면 피가 확장되니까 천천히 돌지 않겠어요? 관이 넓으니까 천천히 돕니다. 갑자기 쑥 가다 천천히 돌아요. 그럴 때 바깥의 온도가 차가우면 열을 뺏기겠죠?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열을 조금 뺏기고 돌아서 또 뜨거운 피하고 합쳐져서 또 돌고 또 열을 조금 뺏기고 또 돌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심부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열이 나는 것 말고 혈관이 확장되는 요 팔다리 확장이 잠자기 2-3시간 전에 시작이 됩니다. 이게 보통 매일 밤마다 여러분들이 잠잘 때 손발이 약간 확장되는 현상으로 우리의 체온이 이 앞에 떨어지게 되고 요게 선행되면서 멜라토닌이 나오면서 우리는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방이 더워요. 뭐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거나 여름에는 이와처럼 대기 온도가 25도보다 높아지게 되면 이 저녁이 되면 혈관이 밤이 되면 자는 시간에 맞춰서 2-3시간 전에 팔다리 혈관이 확장됐는데 피가 한 바퀴 돌고 갔는데 이 혈액의 온도와 보다 바깥의 온도가 비슷하거나 바깥의 온도가 더 높으면 열을 못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한 바퀴 돌아도 체온이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부 체온은 앞에 말한 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높아집니다. 바깥의 온도가 낮아야지 체온이 떨어져 열을 뺏겨서 이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열대야가 있거나 땀을 나는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열이 나서 또는 밖의 온도가 더우니까 혈관이 확장돼도 열을 못 뺏기게 되니 이 체온 커브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더울 때 에어컨 없고 선풍기 없게 되면 이러한 몸에 뜨거운 열을 내가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거기 때문에 잠을 들기도 어렵고 중간에 깨고 깊이 못 자는 현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워지게 되면 열대야가 되게 되면 이러한 멜라토닌 또는 교감신경 항진후에서 깊은 잠이 줄어들게 되니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서 아이들은 뭐 키가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 성장 호르몬은 성인이나 성인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낮에 일하면서 생기는 근육의 피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근육이 회복되는 호르몬인데 이게 또 분비가 안 되니 자고 나도 찌뿌둥하고 개운하지 않습니다. 또 자주 깨게 돼요. 체온이 높아지고 멜라토닌 없으니까요. 그리고 렘 수면이라고 해서 꿈꾸는 잠인데 이게 하룻밤에 20%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잠도 줄어들게 됩니다. 렘 수면은 감정 조절, 기억력에 매우 중요해서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수면인데 깊은 잠도 줄고 렘 수면도 주니 뭐가 남죠? 얕은 잠과 각성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 결과로 다음날 매우 피곤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런 분들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거나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걸 떠나서 질병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체온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뭐 낮에도 체온이 높거든요.
에너지 대사율이 높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체온이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체온이 낮다가 쭉 올라가서 1도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1도가 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후 6시, 8시가 되면 한 0.5도 되고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체온이 끝까지 가서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내려오게 되니까 이렇게 체온이 떨어질 때 멜라토닌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멜라토닌도 적게 나오지만 그 멜라토닌이 나오는 시간이 당겨져. 왜? 체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초저녁에 잠이 늘어나게 되고 그때 깜빡깜빡 졸다가 새벽에 못 자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드는데 열대야가 있게 되면 이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너희 나이가 되면 못하게 되니까 체온이 높아져도 바깥의 온도 때문에 높아져도 스스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힘이 낮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위와 탈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소아들도 마찬가지죠. 체온 조절 능력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소아, 영유아들의 경우에도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거에 의해서 어른들이 견디는 힘보다 훨씬 더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방은 좀 더 선선하게 너무 뜨겁지 않게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요즘에 자율신경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지고 또 스트레스나 걱정, 불안, 예민한 것들이 많게 되면 이 자율신경은 혈압을 높여주고 낮춰주고 체온을 조절해주는 위신경이 자율신경인데 이게 망가지게 되니까 온도 조절이 잘 안 돼요. 바깥의 온도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버려요. 바깥이 더우면 내 몸도 확 뜨거워지고 바깥이 차가우면 내 몸도 차가워지고 그래서 추위도 약하고 더위도 약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깥의 온도가 덥더라도 내 몸에서 조금 떨어뜨리는 노력이 있는데 그것이 많이 안 떨어지니까 문제지만 이런 분들은 바깥의 온도가 거의 일치되니 상당히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가서 우리는 잘 때 실내 온도, 그걸 에어컨을 활용하든 실내 온도를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에어컨 설정 온도를 말하게 됩니다. 에어컨 설정 온도입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도 중요합니다. 40에서 60%. 요즘에는 뭐 제습기 기능도 있고 에어컨에서도 이 제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치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내 온도는 에어컨의 설정 온도는 24도에서 26도입니다. 그런데 수면을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이거 좀 이상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미국 수면학회나 신문 같은 데 보면 실내 온도는 15도에서 20도, 18도에서 20도가 맞다 그러는데 이거 틀린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8도에서 20도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8도 또는 15도에서 20도의 실내 온도는 서양에서 잰 거거든요. 서양 사람들의 경우는 서양 사람들은 이제 이불을 덮고 자잖아요. 침대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불을 덮고 잡니다. 이 15도, 18도에서 20도의 경우에 바깥의 온도가 그 정도 하는 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서양 사람들의 이불은 그렇게 두꺼운 거가 아니에요. 얇은 것들을 쓰게 되고요. 또 통기가 잘 되는 걸 씁니다. 또 밑바닥에 보일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이불 안의 온도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불 안의 온도가 서양 사람들은 서양에 가서 호텔에 가면 너무 춥게 세팅해 놓은 이유는 이렇게 해 놓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불을 좀 두껍게 덮고 자기도 하고요. 온도를 또 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불 안쪽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8도에서 20도라고 하는 경우는 바깥의 온도를 얘기하고요. 그 방 안의 실내 온도, 그리고 이불 안쪽의 온도는 대개는 한 24도에서 26도의 온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설정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불도 껴있고 옷도 껴있고 이러니까 이불 안의 온도가 30도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불을 좀 얇게 덮고 또 그렇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6도에서 20도 정도가 미국에서 권장하는 건데 미국 사람들의 경우는 얇게 덮고 잘 때 최저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여름에는 습도도 높고요. 새벽의 냉기도 새벽의 온도가 떨어지고 이불의 온도가 높아지는 걸 고려한다면 설정 온도를 한 요 정도로 설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이걸 좀 자세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잠든 뒤에 새벽에 체온이 계속 떨어집니다. 아까 커브에서 새벽에 될수록 쭉 떨어지고 기상 후 두세 시간 전에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잠들 때는 시원한 게 좋을 수 있는데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새벽에는 내 체온이 계속 떨어지게 되니까 저체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실내 온도, 에어컨 온도가 20도라고 맞다면 이 새벽까지 나는 자야 되니까 새벽에 내 몸에서 체온이 떨어지는 걸 감안한다면 22도에서 23도라고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낮에 난 20도 정도 틀어야 돼 라고 하면 뭐 24도 정도라고 한다면 요거보다 한 2도 정도 높여서 한 26도 정도로 설정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전기료 아끼는 것보다 이 정도면 내가 뭔가 집중하고 하는데 편안하다는 온도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한 2도 정도, 3도 정도 조금 높게 해놓으면 내가 잘 때도 조금 체온이 낮고요. 또 에어컨에는 제습 기능으로 또 그러면 새벽 한 서너 시 정도에 됐을 때 그 체온이 가장 낮아질 때도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벽의 온도를 생각해야 돼요. 새벽 4시나 5시에 가장 낮게 되니 내가 잠들 때 온도로 설정해 놓으면 이때는 체온이 더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돼서 깨게 되거나 렘 수면이 망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는 잠결에 내 체온도 떨어지고 바깥의 온도도 떨어지면 체온이 더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 몸은 너무 춥다고 느끼니 몸을 오그라들고 땀샘을 닫아버리고 뭐 근육은 긴장하게 돼서 열을 안 뺏기려고 하니까 자고 나면 냉방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 이것 때문입니다. 새벽에 생각한다면 2, 3도를 조금 더 높여놓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가 습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온도도 더워지지만 습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 볼티모어에서 미국 수면학회가 있어서 매년 제가 다녀왔거든요. 볼티모어의 온도도 그 위도가 아마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좀 비슷한 위도였는데 낮에는 뭐 35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35도 이상 넘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밤이 되면 조금 선선해지긴 하는데 거기다 아직 한여름이 아니니까요. 근데 확실히 온도는 서울보다도 더 높았었는데 그렇게 그 바깥에 나가면 따가웠지만 실내 들어가면 좀 선선한 느낌도 들었어요. 이게 습도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사막 기후라든지 이럴 때가 더워도 그늘만 가면 시원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습도가 너무 높죠. 예. 너무 습한 기후가 많으니 이 습도가 한여름에 장마나 열대야까지 나타나게 되면 80%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습도가 높아지면 땀이 증발이 안 돼요. 이게 건조해야지 땀에서 나오는 그 물기가 휘발되잖아요. 그런데 습하면 휘발이 안 되니까 끈적하고 또 땀샘을 덮어버리게 되니까 열이 축적되고 발산되지 않습니다. 땀을 증발을 원활하게 하려면 40에서 60% 정도로 맞춰야 돼서 에어컨이나 제습기 습도의 온도를 이 정도로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요즘 에어컨에 제습 모드가 있으니까요. 그 제습 모드를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에어컨의 경우에도 제습 모드를 켜놓으시거나 초반에 그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온도를 20도에서 24도 또는 24도에서 26도로 설정해 놓고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타이머로 그걸 끄거나 약해지도록 설정을 변경해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막 너무 더우니까요.
에어컨을 아주 강하게 트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뭐 자동차 들어가면 너무 더우니까 처음에 강하게 틀고 그다음에 낮추는 게 열 효율에도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시거나 잠들기 전에 에어컨을 좀 강하게 틀어서 방의 온도를 확 낮춰놓고 그리고 나서 온도를 24도, 26도로 설정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에너지 소비도 많다라는 내용들이 뭐 정부 기관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여름에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뭐 반팔을 입어라, 넥타이 매지 말아라, 옷을 가볍게 입어라, 그리고 실내 사무실 온도는 26도, 공무원들의 경우는 26도, 28도로 올려놓잖아요. 공공기관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전력 소비량도 문제가 되긴 하는데, 예,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딱 높게 틀더라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한 서너 시간 후에 꺼지거나 약하도록 변경해 놓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 프로토콜입니다. 에어컨 사용. 첫 번째는 에어컨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에어컨을 튼다면 스스로 체온을 조금 낮춰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 말고요. 샤워에 가서 물을 대보면 약간 미지근한 정도. 너무 차가운 것도 아니고 너무 뜨거운 것도 아니고 김이 나지 않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간 미지근하거나 뭐 여름에는 조금 시원해도 되니까 약간 시원한 정도로 하게 되면 우리 몸을 끼얹게 되니까 체온이 빨리 떨어져요.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거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꿀잠 루틴 열심히 복식, 호흡, 스트레칭, 명상하시고 그때 30분 전에 에어컨을 좀 켜놔서 좀 선선하게 한 20도에서 24도로 조금 강하게 틀어놓고 그다음에 내가 방에 들어가게 되면 24도에서 26도로 설정하고 서너 시간 후에 꺼지도록 하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의 체온을 높이거나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 술, 담배 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고 땀나는 운동은 잠자기 3시간 전에 끝내시고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는 가벼운 운동, 산보, 복식호, 스트레칭, 명상 같은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텝 2입니다. 적정 온도는 내가 낮에 있을 때 설정해 놓은 온도보다 2, 3도 정도 높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새벽에 너무 체온이 떨어져서 한기 때문에 깨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뭐 타이머 꼭 서너 시간 후에 에어컨이 꺼지거나 아니면 최저 모드로 바꿀 수 있도록 요즘에 기능들이 많이 좋아져서 하시고요. 또 이게 바람이 순환돼야지 체온이 빨리 빠집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맞으면 우리가 피부에 땀샘들이 땀이 휘발되거든요. 뭐 우리가 빨래도 걸 때 빨래 같은 거 말릴 때 선풍기에 돌리면 훨씬 더 개운한 빨리 마르는 것처럼 바람이 순환하도록 선풍기를 좀 틀어놓으시는 것도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순환하면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좋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의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너무 직접 닿으면 이 피부가 차가운 바람에 닿으면 이게 수축해요. 아까 잘 때 혈관이 팔다리에 있는 손발에 있는 혈관이 확장돼서 체온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 혈관이 수축해 되면 체온이 도리어 갇혀서 안 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너무 차갑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순환하는 바람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침대와 또 침구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땀 흡수가 잘 되거나 바깥의 온도가 잘 순환되도록 도와주는 통기가 잘 되거나 땀 흡수가 잘 되는 린넨, 대나무 소재, 요즘엔 냉방 패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뭐 주무시는 매트에 좀 깔아놓거나 이불을 좀 이렇게 선선한 걸로 주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우리가 이제 더우니까 땀을 좀 많이 흘리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자는 동안에 우리가 덥지 않아도요. 우리가 잠자는 7, 8시간 동안에 많은 탈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6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이 수분들은 어떻게 배출되냐면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거 겨울에 이렇게 호하면은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여름에도 이
몸 안에 있는 수증기가 나갑니다. 춥지가 않아서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호흡을 하는 동안에 많은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바깥에 더우면 땀도 나서 땀으로도 배출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여름에 이제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놓게 되면 이 바람의 순환으로 피부 표면에 있는 수분도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좋고 낮에 수시로 드십시오. 하지만 저녁에 잘 때 그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분들의 경우는 잠자기 2시간 전까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2시간 전에는 수분을 줄이시고요. 최소한만 드시고 그 소변을 많이 보게 하는 카페인이나 술은 절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알몬 수면에 대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 보면은 외국에서는 이제 알몬 수면이 꽤 많이 합니다. 체온을 낮춰준 효과거든요. 바깥의 온도에 맞춰서 새벽의 온도가 떨어지는데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습한 기운이 너무 많게 되면 체온이 도리어 조절되지 않습니다. 또 에어컨을 많이 틀어놓고 잘 때 이 찬바람이 피부에 다 닿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얇고 통기가 잘 되는 옷들을 입고 잠옷 같은 거 입고 주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따라서 알몸 수면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시행할 필요는 없고요. 가벼운 통기가 잘 되는 의류를 입고 주무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빛과 소음은 여러분들 제가 그냥 직업도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 흔히 아는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그 질문들을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에어컨을 켜고 자면 무조건 냉방병이다. 냉방병이 온다. 적정 온도와 간접바람, 습도를 잘 지키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한 해 한 해 더워지고 또 습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에어컨을 24도에서 25도 그리고 선풍기를 통해서 직접 순환 같이 병행하거나 에어컨 바람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고 습도를 40에서 6도 60%로 유지한다면 이렇게 더운 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8도로 너무 세게 틀게 되면 빨리 시원해지냐. 물론 실내가 내려가긴 하지만 사실은 24도에서 26 그렇게 18도로 한다고 그래도요. 그 방 안의 온도가 그렇게 안 맞춰져요. 18도 틀어놓는다고 해도 18도로 안 내려갑니다. 에너지만 너무 많이 씁니다. 따라서 한 24도에서 26도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알몸 수면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 습도가 많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안 돼서 도리어 깰 수 있습니다. 술 한 잔 당연히 안 됩니다. 탈수도 되고요. 술로 인한 자진각성이 나타날 수 있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열대야 때 찬물 목욕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찬물이 닿게 되면 얼음 찜질을 한다면 혈관이 수축하잖아요. 차가운 걸 다 쓰니까 체온이 안 떨어집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로 여러분들의 땀샘을 조금 열어주는 정도로 한 35도 정도 손을 댔을 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정도의 온도로 한 10분 정도나 5분 정도 물을 껴얹으시면 그로 인해서 혈관도 확장되고 또 체온도 발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내 온도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24도에서 26도 꼭 이게 더울 수도 있고 춥다면 본인이 낮에 적정한 에어컨 온도 이 정도면 나는 춥지도 덥지도 않아 라고 판단되는 온도보다 2, 3도 정도 높게 하십시오. 습도는 40에서 60%가 가장 좋습니다. 바람, 이 공기 순환을 위해서 간접풍이나 서큘레이터, 선풍기를 병행하시고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기 전에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고 그다음에 침구를 통기가 잘 되는 옷들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기 서너 시간,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후에 타이머를 작동해서 에어컨이 꺼지도록 유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적정 수면 온도 24도, 26도, 습도 40에서 60%입니다. 체온이 자기 2-3시간 전에 오늘 최고로 떨었다가 잠자면서 롤러코스터 쭉 타고 내려갑니다. 밤에 열대야가 더워서 또는 운동을 해서
체온이 내려가는 거를 막고 올라가서도 안 되고요. 또 새벽녘에 쭉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더 떨어지도록 할 필요도 없어요. 새벽에 너무 춥게 자면 안 됩니다. 적정하게 한 1도 정도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우리 몸은 알아서 떨어뜨리거든요. 이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수면을 위한 최적의 에어컨 온도이고 실내 습도와 온도 설정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꿀잠 이야기 20번째로 한여름을 맞이해서 통잠을 위한 에어컨 온도 설정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남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갖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님, 방이 너무 더워서 밤새 내내 선풍기를 틀어두고 자는데요. 너무 건조해질까봐 회전시켜서 직접적으로 바람을 계속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밤새도록 선풍기 켜두는 건 많이 안 좋을까요? 잠들 시간 정도만 켜두고 꺼지게 하면 또 새벽에 더워서 깨거든요. 오늘은 에어컨을 위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선풍기를 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습도가 높기 때문에요. 대신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선풍기 좀 트시고요. 그 바람이 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쪽 벽이라든지 창을 향해서 좀 틀어놓으세요. 에어컨을 틀지 못하신다면요. 대신에 선풍기만 트시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집에 안방이나 침실 안에요. 창문도 있을 거고 창문 반대편에 문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창문도 좀 열어놓고요. 문도 좀 열어놔서 이 바람이 한쪽으로 순환되도록 해놓으시고 선풍기는 그 순환되는 방향을 향해서 쏘면은 이 선풍기를 통해서 약간 선선한 바람을 통해서 잠을 드시고 새벽녘에 대기 온도가 떨어지면서 순환되는 바람으로 또 낮아진 걸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선풍기를 켜실 때는 켜놓으시고요. 이 선풍기도 한 4시간 정도나 3시간 정도 설정해 놓으시고 아까 말한 대로 양쪽 서로 마주보는 창문을 열고 바람이 이렇게 순환하도록 하면서 선풍기는 순환하는 쪽으로 쏘게 하고 서너 시간에 꺼지면 새벽 한 4시 정도나 되면 온도가 좀 낮아지잖아요. 뭐 새벽에 너무 낮아지지 않아서 못 잔다면 제 생각에는 뭐 너무 강하지만 않게 얼굴이나 내 몸을 직접 닿지 않는 상태에서 켜놓는 거는 현실적으로 계속 더워지는 대한민국의 한여름으로 봐서는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영도님, 교수님 26도 설정하고 26도 설정하고 냉방보다는 제습 모드로 하고 자는 게 수면이 도움이 될까요? 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직은 아주 절정의 온도 열대야는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한 26도 뭐 사람에 따라서 27도 뭐 25도 이 정도 설정하고 제습 모드로 하게 되면 이 참 더울 때는 뭐 온도가 뭐 밤에도 계속 높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습 모드로 활용하는 것들이 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방이나 60세가 넘는 연령이 있는 고령층 70대, 80대 고령층이나 시니어들의 경우에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러는 경우에는 습도 제습 모드로만 해놔도 충분히 우리 몸의 땀샘을 그 체온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좋고요. 너무 온도를 낮게 하면 어린아이나 노인들의 경우에는 도리어 냉방병이 잘 생기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가 악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제 생각엔 26도 설정하고 뭐 냉방보다는 제습 모드로 하시고 아니면 에어컨을 끄시고 제습 모드만 하셔도 좋은데 이제 날씨가 계속 더워질 거잖아요. 8월까지는요. 그럴 때는 한 26 많이 더워지면 에어컨 온도를 26도를 한 4시간 정도 틀어놓으시고 그 제습 모드 함께요. 그리고 이 4시간 후에는 이 에어컨이 꺼지게 하고요. 그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희수님이죠. 에어컨을 강하게 1시간 정도 틀고 30분 정도 꺼주는 걸 반복하는 거랑 약하게 켜서 오래 켜두는 거랑 많이 다른가요? 에어컨 바람 직접 쐬지는 않는데 에어컨 바람 안 쓰면 좋겠는데요.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 1시간 정도 초기에는 뭐 잠자기 30분이 1시간 전에 조금 에어컨을 좀 틀어놓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 그 다음에 이제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 1시간 틀고 강하게 30분 꺼주는 거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약하게 계속 틀어놓거나 4시간, 5시간이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워지면 우리의 몸이 혈관이 수축한다고 그랬잖아요. 팔다리가. 그럼 수축하고 다시 또 이게 꺼지면 더우니까 또 늘어나고 온도 조절이 도리어 안 돼요. 온도가 이렇게 쭉 떨어지도록 가도록 만들어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온도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니 그만큼 중간에 자주 깨게 될 겁니다. 따라서 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습 모드 활용하시고 24도, 26도 맞춰놓고 한 4시간 정도 쭉 가다가 꺼지게 하는 거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26도 정도를 새벽까지 가면서 이불을 좀 덮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애플파이님, 잘 때 하지 불안 증후군 때문에 잠들기가 힘든데 이게 선풍기 바람 맞고 이러면 더 안 좋아지나요? 예, 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논란이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지 불안 증후는 뭔가 이렇게 자극을 주면 좀 불편한 게 덜해져요. 특히 어떤 자극이냐면 이 조이는 자극. 우리가 팔다리는 감각이 몇 가지가 있는데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요. 진동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감각을 느끼는 신경들 중에 신경들은 이 압박하는 느낌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배 아플 때 아이들 배 문질러주면 애들이 배가 덜 아파요. 막 쥐어짜는 통증보다 이 압박하는 느낌의 감각을 우리 뇌가 먼저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좀 덜 아픈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압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풍기 바람이 피부에 닿는 게 뭔가 그렇게까지 자극을 되지는 않, 뭐 바람이 지나가는 거 정도 느끼는 거 있는데 뭐 그게 이렇게 꽉 조이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도리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풍기 바람을 맞는다고 해서 하지 불안 증후군이 더 자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온도가 뜨거워지게 되면 체온이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잠을 못 자게 되면 하지 불안 증후군이 악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지 불안 증후군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리의 병이 아니라 뇌의 도파민을 조절하는 시상 하부에는 A1원의 도파민을 조절하고 있는 이 부위가 문제가 돼서 감각을 민감하게 느끼거나 잘못 왜곡돼서 느끼는 거거든요. 이 시상에는 A1원은 척추로 내려가서 척추의 감각신경을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척추의 신경을 차단 못하게 되니 내가 자려고 하면 다리가 불편한 게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움직일 때는 괜찮아요. 움직이고 다리를 쓰게 되면 괜찮은데 다리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거나 또는 몸은 피곤해서 졸린데 아직 잠이 안 올 때, 요럴 때 이 자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몸에 있는 감각을 다 차단시켜야지 우리가 쉽게 잠드는데 척추의 신경을 차단하지 못하니까 피곤할수록 이런 증상들이 더 악화되는 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름에 너무 덥게 주무시는 것이 하지 불안 증후군의 악화 요인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선풍기를 바람에 닿았을 때 그게 닿는 느낌이 드는 거지 하지 불안 증후군이 악화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직접 다리를 닿았을 때 좀 불편하면 바람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순환하도록 해놓으시고 방 안의 온도를 낮춰서 쉽게 잠드는 걸로 환경을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기양양님 좀 얘기 들어볼까요? 잘 때 방 안이 좀 덥더라도 에어컨 선풍기 안 켜고 그냥 잘 수 있다면 그게 건강적인 측면에서 더 추천되는 방법일까요? 예, 뭐 본인 바깥에 선풍기를 안 켜고 내가 잘 자고 에어컨도 안 켜고 잘 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체온이 잘 때는 떨어진 걸 감안하게 되면 체온이 안 떨어지니까 중간에 깨고 잠들기도 어렵고 자도 개운치 않다면 방 안의 온도가 좀 더운 거거든요. 이럴 때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안 켜고 잘 잘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실내 환경이 덥지 않는 환경인 거죠. 그러면 그것도 된 겁니다. 그런데 방 안이 너무 덥기 때문에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활용하라는 거죠.
점차 더워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름의 날씨에서 그걸 활용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에어컨도 집집마다 없었고 선풍기 갖고도 충분히 켜고 잤는데 요즘에는 옛날보다 더 더워지니까 선풍기만 갖고도 못 자는 날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기양양님이 사시는 집이나 방 안에서 충분히 에어컨과 선풍기 없이 잘 주무신다면 그 또한 좋은 방법이고요. 혹시 어렵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방 안의 온도와 내 체온을 조절하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승환님, 승환씨님이 얘기네요. 에어컨이 없다면 제습기와 선풍기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안이 될까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 정도로도 깨지 않고 잘 잔다면 충분히 대안이 되죠. 뭐 제습기만 갖고도 잘 건조한 걸로도 우리가 사막 날씨에 덥지 않고 이 습한 것만 없어도 시원한 걸 느끼는 것처럼 대기에서 선풍기를 잘 활용해서 공기가 순환하게 하고 제습기를 통해서 방안을 좀 건조하게 한다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고 그 결과는 본인이 주무시는 게 깨지 않고 잘 자고 나서 개운하지 않는 걸로 유지를 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베르사틸 님인가요? 예, 온도를 26도 정도로 설정해 두면 밤새 에어컨 켜두어도 냉방병에 걸리거나 하지는 않죠. 예, 되게는 않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많거나 너무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체온 조절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조금 이거보다 높게 가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열대야라는 게 25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기 온도가요.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설정한다면 열대야보다 25도의 기준에 살짝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에어컨을 틀면 제습 기능을 켜든 안 켜든 간에 이 에어컨의 바람으로 방 안의 습도가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26도라도 제습 기능까지 또 가능한다면 훨씬 더 낮아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만약에 난 26도 했더니 좀 자다가 추워서 깼고 자고 나도 개운치 않다면 조금 더 높이시고요. 25도를 했더니 중간에 더워서 좀 깨고 이러면 25도보다 한 단계 더 낮추시고요. 본인에 맞게 세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온은 우리 체온 조절 중추 장치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중추 장치가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1도를 변동시키기도 하는 거 외에 열을 내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 대사 능력이라고 해야죠.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 젊은 사람, 약간 체중 있는 분들은 에너지 대사 능력이 높아서 땀이 많이 흘리잖아요. 그런데 또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또 이걸로 인해서 체온이 또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 높게 설정해도 되고 제습기 기능으로도 연세 있는 분들은 충분히 잘 자지만 뭐 20대 젊은 피가 펄펄 끓는 청년들의 경우는 이 온도는 너무 더울 수도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게 조금 24도, 26도 선에서 25도를 기준으로 위아래 선에서 조금씩 조절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만약에 에어컨에 좀 바람이 너무 싫으면 제습기나 선풍기를 좀 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OL님이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최근에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0.25mm 자낙스 4분의 1알을 5개월 정도 자기 전에 복용하다가 최근에 단약을 했는데 2시간 단위로 깨서 걱정이 큽니다. 깬 뒤 10분 안쪽으로 다시 잠드는데 이거 역시 약물 금단 현상일까요? 예, 가능합니다. 자낙스라고 하는 거는 알프라졸람이라고 하는 벤조디아ze핀 계열의 약물이에요. 벤조디아ze핀 계열은 복용하면 가바 수용체, 뇌를 억제하는 가바 수용체 중에 벤조디아ze핀 수용체에 딱 붙어서 수면 유도, 항불안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잠도 자고 마음도 편해져요. 보통 방광기간 8시간에서 12시간입니다. 0.25mm하고 0.5mm, 0.125mm 세 가지 종류가 있고 0.25면 흰색 타원형일 겁니다. 가름한 거요. 근데 이거를 이미 4분의 1로 줄였어요. 근데 이게 자낙스나 이런 약들은 2주에서 한 달을 복용하게 되면 습관성과 의존성이 있습니다. 약을 줄이면 더 못 자고 약을 먹다 보면 약효가 떨어지는 내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 알도 아니고 4분의 1을 아마 줄였나 봐요. 그러다가
줄였는데 약을 끊었더니 2시간 단위 깨는 거죠. 근데 다시 잠은 들어요. 우리가 잠은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이 90분 간격으로 반복되면서 90분마다 얕은 잠으로 반복돼서 깰 가능성은 있는데요. 문제는 대개 한두 번 정도는 살짝 깨는 거 느끼는 정도인데 이렇게 내가 기억할 정도로 깨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금단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워낙 4분의 1이니까 0.25를 4분의 1이면 0.075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0.06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를 갖고 금단이라기보다는 도리어 금단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가능성 있는 거는 본인이 뭔가 수면의 질이 나쁘신 거예요. 걱정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낮잠을 자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자기 전에 핸드폰을 많이 보거나 자고 깨는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니까 우리가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요 사이클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잘 자는 사람은 한 바퀴 사이클이 돌아도 얕은 잠이 오더라도 꿈꾸는 잠이 오더라도 각성보다는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 깨거나 뒤척이면 살짝 기억할까 말까 정도인데 내가 불안, 걱정, 스트레스, 핸드폰 보는 거가 강하거나 긴장도가 높으면 이 깨게 각성의 이 높이가 역치라고 하죠. 이게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얕은 잠, 깊은 잠 90분을 깰 때 요거보다 높아야지 안 깨는데 이게 낮아지니까 살짝 깨고 그리고 이게 짧게 가면서 또 자고 깨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금단 현상이라기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가능성은 뭔가 지금 LOL님은 걱정이나 불안이나 또는 잠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성들이 좀 나쁜 거는 아닌가 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드는네요. 네, 김두님 얘기로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아까 저기 LOL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꿀잠 루틴 기상 시간을 꼭 고정하세요. 기상하고 나서 바로 30분 내로 나와서 햇빛이나 움직이세요. 그렇게 기상 시간을 정해놓고 6시간에 7시간 전이 내가 자는 시간입니다. 요렇게 6, 7시간 동안 안에 이후에는 절대 방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자는 시간이 12시로 설정됐으면 11시부터 핸드폰 보지 말고 운동하지 말고 조용한 데 앉아서 노란색 조명에서 재미없는 책이나 스트레칭, 복식 호흡, 쭉 꿀잠 루틴 하다가 잠자는 요 루틴들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김두님 마지막 질문 이걸 받아볼까요? 혹시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의 방향도 중요할까요? 머리 쪽에서 발 쪽으로 내려가는 바람이랑 발 쪽에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바람 중에 뭐가 더 좋다 이런 게 있나요? 글쎄요. 저도 이런 거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얼굴 쪽으로 향하지는 말라고는 합니다. 얼굴 쪽으로 바람을 쐬게 되면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얼굴은 되게 민감한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쪽으로 바람을 쐬게 되면 이 호흡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이 입안이나 얼굴 쪽에 심한 건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코 속에서 바람 우리가 호흡도 하고 입으로도 호흡하는 이 문제가 이 호흡이 되는 습한 공기가 나오는 이 공간이 점액이 좀 건조해져요. 입도 구강 건조도 생기고요. 코도 건조해지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건조함으로 깨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얼굴 쪽을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리 쪽이나 뭐 몸통 쪽을 향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몸보다는 조금 방향을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벽이나 반대편 쪽으로 해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약간 에어컨을 틀더라도 완전히 꽁꽁 그 침실을 모든 창문을 닫기보다는 집안 방 안의 문을 조금 열어놓고 창문도 조금 열어서 공기가 좀 순환하고 새벽에 좀 순환될 수 있도록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을 너무 꽁꽁 닫아놓으면 혼자 주무셔도 그렇고 둘이 주무셔도 여러분들이 방 안에 밀폐된 공간처럼 되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들어 마시는 건 산소를 들어 마시지만 내쉬는 건 뭐죠?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내보내잖아요. 그럼 방 안에 새벽에 도도록 될 때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또 우리는 깨겠죠. 그래서 에어컨을 틀더라도 문을 좀 열어서 환기가 되도록 하면은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서늘한 공기도 마시고 체온도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킨다고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꽁꽁 닫지 마시고 조금씩은 열어놔서 순환하도록
자동차를 타고 멀리 여행 갈 때도요, 중간중간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좀 시키라고 하는 것처럼 방 안에도 그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시간 동안 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제 꿀잠 이야기 20번째 방송으로는 통잠을 위한 에어컨 온도 설정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름이 되면 이에 대한 내용들이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건강하게 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꿀잠 주무실 수 있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7월 달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갖고 꿀잠 이야기 21번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